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가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의 핵심은 뭔가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언제쯤 다시 상승하나에 대한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테슬라가 폭등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면요. 오늘 시장이 그냥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맵을 보시더라도요. 이렇게 하나의 일관됨은 없죠.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것이 지금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빅테크 중심을 좀 보면요. 마소가 0.37 살짝 올랐고요. 애플 1.27입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는 지금 올해 가장 고전하고 있는 주식이 애플과 테슬라죠. 자, 그래서 애플도 너무 또 과하게 빠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등으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 0.74% 살짝 올랐고요. 자, 그리고 메타죠. 0.52% 빠졌는데, 자, 오늘 메타가 완전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따가 우리 메타 한번 매크로 상황 분석하면서 우리 살펴보고요. 자, 엔비디아도 오늘 3.33이나 빠졌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들 생각보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고 지금 소위 말해서 반작용으로도 빠지고 있죠. 엔비디아도 공매도가 테슬라 이상이나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변동이 요즘 심한 모습이죠.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많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이죠. 그러나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입니다. 굉장히 좋은, 여전히 강력한 그런 어떤 기업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5% 빠지고 10% 빠지고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은 내 돈이 아니다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시기 바랍니다. 1.64% 빠졌어요. 오늘은요,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분위기였고요. 자, 그런데 오늘 테슬라가 12.06% 올랐습니다. 저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큰 폭을 올랐고, 자,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장중에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어제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핵심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메타도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자, 오늘 이 페이스북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완전 테슬라와 반대의 모습 보이거든요. 자, 오늘 현재 액면으로 10% 이상 빠졌는데,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보니까요, 무려 거의 16%, 17%까지 빠지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다 토해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오늘 메타의 실적 내용은요, 괜찮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 편에 보면은, 자, 먼저 레비뉴 있죠. 매출을 보니까 36.5빌리언이었어요. 근데 이 예측치가 얼마였냐? 36.2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0.3빌리언이 높았죠. 그러니까 살짝 뛰어넘은 겁니다. 사실 요런 거는 그렇게 크게 이 차이 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측치를 넘으냐 안 넘으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잘 맞춥니다. 워낙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요. 자, 그리고 earnings per share입니다. 주가당 earning을 보면요. 자, 이게 EPS인데 자, 4.71이죠. 그런데 예측치가 4.30이었어요. 자, 4.71 나오면서 4.30보다 조금 또 높게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실제로 랩스 가상현실 쪽은 보면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 손실을 보면요. 이게 지금 메타 부분이거든요. 계속 자금을 투여하는데 이번에 4.5빌리언 마이너스일 줄 알았더니 3.9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단 줄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 여기는 돈이 투여되고 있다.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요. 일단 메타는 올라야 됩니다. 올라야 되는데 자, 다음 분기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자, 오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지금 그 다음 분기, second quarter죠. 2분기 때 매출이 대략 36.5에서 39빌리언 정도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레인지를 두거든요. 왜냐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워낙 그 또 이제 환율도 있고 뭐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 36에서 39로 예상했거든요. 자, 이거는요. 이 현재 중간치죠. 예측치가 38.24예요. 월가에. 그거보다 못 미치죠. 중간 지점보다 훨씬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투자들이 이거는 결국은 메타가 2분기 때는 실적이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2분기 때부터는 안 좋겠구나라고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냥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걸 다 토해내면서 10%는 그냥 빠져버리고 15%, 16% 빠집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식이 나오잖아요. 사실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든 뭐든 조금만 안 좋으면요. 이렇게 두들겨 맞아 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이 나스닥 특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만 약점 보이면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리죠. 지금 그 애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의 또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이 메타를 보면은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메타가 빠지니까 다른 주식이 같이 비슷한 주식이 다 빠져버립니다. 오늘 메타가 10% 이상 빠지니까 스냅도 비슷한 종류지 않습니까? 광고로 먹고 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84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레딧도 1.30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거고요. 구글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광고 수익이니까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메타가 안 좋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핵심 뉴스도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이게 시장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뭐 6월 달에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들을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지고 매크로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현재 당장 금리 내리기에 오히려 부담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지금 또 음식값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를 당장 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들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갑작스럽게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뭐 전면전 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니까 시장은 뭐 요동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소식들이 심심찮게 흘러나옵니다.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타이틀 보세요. Why the Fed keeping rates higher for longer may not be such a bad thing?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높게, 더 높게, 또 더 오래, 그죠? higher for longer 않습니까? 자, 더 높게, 더 오랫동안 왜 유지하는 것이 may not be such a bad thing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더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현재 어떤 미국 경제 상황 속에서는 나쁜 게 아니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핵심은요, 아래쪽에 핑크빛을 하려는 거 보세요. 자, 지금 robust growth period죠. 지금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견고합니다. 실업률 거의 뭐 완벽하죠. 완전고에 가깝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중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세계 1등 국가가 이렇게 성장률을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면에서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 속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보통 시장이 좀 무너지고 떨어져야, 그래 실업률도 많아져야 그때 금리를 비로소 빠르게 내리거든요. 지금은 빠르게 내리기가 힘들죠. 이런 것이 전례가 별로 없어요. 거의 예외적인 상황 빼고는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빨리 금리를 내린다 이런 기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금리를 만약에 앞으로 올해 뭐 내리더라도 not going back to the near zero rates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초록색 하려 했지만 금융 위기 이후에 거의 수년간 제로 금리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로 금리를 오랫동안 되다가 뭐 사실 코로나 때까지 제로 금리였죠. 자, 그런데 다시 제로 금리로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제로 금리라는 건 없어요. 금리가 옛날이 너무나도 특별한 경우였고, 이제는
이제는 그냥 보편적으로 3%, 4%, 5%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아마 금리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나쁜 초이스가 아니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려버린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이 경제가 성장률이 좋은데 물가가 다시 거꾸로 치솟을 수 있겠죠. 그래 되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럼 옛날 그 1980년대 포버커처럼요. 아예 나중에 잘못했다가는 다시 치솟게 되면요. 정말 80년대처럼 금리가 20%씩 뛸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도산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업들도 버티고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그러면요. 오히려 좀 길게 얇고 길게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금리를 내리더라도 0.25 정도만 내리고 좀 더 길게 가는 거예요. 0.25, 0.2번 내리고 좀 더 길게 가는 거죠. 한 4%대 만들어 놓고. 지금 5.5니까 0.5 내리더라도 여전히 5%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4%대 정도까지만 해놓고 길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길게 보면 미국 경제도 성장되고 기업도 안 무너지면서 천천히 가다 보면 물가는 안정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오니까요. 임금이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bad choice는 아니다라는 거, 나쁜 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리냐 안 내리냐도 내리면 너무 땡큐죠. 근데 긴 안목으로 봤을 때에 섣불리 물가가 치솟아 버리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미국에게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죽을 맛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해 버린다? 다른 나라가 주고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끌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미국은 버티는데 다른 나라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실적 발표 후에 테슬라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떻다, 이거는 이제는 숫자는 어저께 지나갔으니까. 자, 오늘은요, 어제 핵심 포인트가 뭐고, 그리고 왜 주가가 올랐는지, 왜 테슬라가 폭등했는지에 대한 한번 그 핵심 포인트만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어저께 그 테슬라 옵티머스죠.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내년 쯤에는 충분히 이 외부적으로 팔 수도 있다라고, 즉 실제로 이 로봇을 생산해서 다른 회사에 공급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이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론 머스크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영향을 줬거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 머스크는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요. 저 위에 핑크빛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지금 현재 우리는 공장에서 그냥 이 테스트 혹은 어떤 이 실험실에서 현재 테스트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달걀을 심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 손가락이 디테일한 것 테스트하면서 현재 실험실 차원에서 공장에서 테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머스크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 We think it will have optimus and limited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이 옵티머스를 이런 제한적인 생산들을 실제 공장에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생산하듯이 생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 올해 말이 끝나기 전에는 doing useful task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었죠. I think we may be able to sell it externally by the end of next year라고 합니다. 즉, 내년 말 정도쯤에는 충분히 외부에 이 옵티머스를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한다,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these are just guesses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내 예상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 자체는요, 충분히 임팩트가 있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직접 로봇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걸 상용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누구도요, 그냥 나 보기 좋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 나 만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머스크가 처음에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야, 골프카트 만들어 가지고 뭐 하겠어, 이렇게 다들 비아냥거렸단 말이죠. 근데 머스크가 자동차를 내놓으니까 그때부터 뒤집어졌죠. 완전 주가도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로봇을 머스크가 공장에 공급한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런 얘기 하니까요, 저 헛소리 한다고. 이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수십 년을 로봇을 개발했는데 그런 거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해,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머스크는 이미 해봤잖아요. 이 전기차도 안 된다 가지고 해봤고,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요, 로봇을 그냥 낭만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머스크는 특성상 우주 지금 스페이스X도 그렇고,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로맨틱한 것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머스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스크는 이거를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건데, 내년 말쯤이다? 저는 이 내년 말쯤이라는 건요, 머스크의 타임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말이 혹은 내년 말이 아니라 후내년, 혹은 후후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또 머스크 거짓말쟁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팔고 떠나셔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 머스크의 자신감과 머스크 의지를 보셔야 돼요. 머스크가 로봇을 무조건 상용화 시키겠구나. 무조건 전기차를 팔듯이 대량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 자체가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요. 전기차처럼 로봇을 만들어서 판다? 그건요,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지금 현재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꿈이 그냥 단순 꿈이 아니잖아요. 이미 계속 로봇을 실험하고 테스트하면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그런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 회사들을 살펴보면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것도 좋았거든요. 자율주행에 대한 건데, 자, 테슬라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로서만 가치를 평가한다라면, 그렇다면 이 테슬라에 대해서 잘못 짓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매기면 그냥 포드나 GM처럼 가면 돼요.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토요타보다 조금 높게 그냥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전체 자동차 회사들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결국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머스크도요, 잘못된 결국은 그 프레임워크를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 때 소위 말해서 테슬라는 야, 자동차 회사야 라고 프레임을 보면요, 그게 JP 모건이나 이런 이제 테슬라 테크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이 공매도들도 그렇게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테슬라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결국은 답도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If somebody doesn't believe Tesla going to solve the autonomy.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결국은 해결할 것이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성공하냐 못하냐, 테슬라가 결국 풀어낼 거다 안 낼 거다에 대해서 결국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테슬라에 어떻게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가 뭐 폭락한다,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높다면 팔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자꾸 단기적으로 자꾸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반드시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 그게 이제 머스크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를 잘 아는 사람들, 제가 머스크에 대한 책도 읽으라고 그러고, 스페이스X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기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두가 부정할 때 이렇게 이뤄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본다면요, 머스크가 또 자율주행도 지금 하는 거 보면 해결하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요,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머스크가 초록색으로 하는 거예요. I think they should be a not investor in the company. 결국 그런 사람들은 테슬라의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가가 좀 소위 지금 떨어지니까 뭐 테슬라에 대해서 근본이 흔들리죠. 이 쓰레기 주식이다. 몇 년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욕하고 컴플레인 할 거면요, 그냥 팔고 정리를 하세요. 적당한 시점 오면요. 그게 여러분들의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뭐 우리나 지금 우리 많잖아. 우리 가족들이요. 테슬라 투자들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좋지는 않고,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최근에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이 난리를 피우는 그런 사람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게는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머스크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했어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라고. 결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거고 로봇도 만들어낼 거고 AI 회사로서 결국 로봇택시도 할 거고 이번에 로봇택시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제 시기도 결국 올 하반기 내년 초 내년 상반기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지금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막 흔들리겠죠. 개미 털기에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간에 싸게 매수하기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모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거든요. 그냥 길게 보고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주가 창을 보지 말라고요. 운동하시라 그랬죠. 운동하라 그랬더니 또 운동선수 되겠다 그러는데 자, 그 운동선수 되면 좋지 않아요? 몸이 여러분 근육질이 되고 이러면 결국 장수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장수를 해야 테슬라로 부자가 되면 돈도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매일매일 운동하세요,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요. 지금 이 하루하루 변하는 주가 변동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할 뿐이에요.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 재밌어요. 저도 하루하루가요. 그냥 뭐 일하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이 단기 변동에 너무 여러분들이 흔들리니까 자, 굉장히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테슬라 투자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노란색으로 알아보세요. You have a car that goes from 10 hours a year a week 이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매주 10시간 정도 자동차를 결국은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루로 따지면은 1시간 정도 혹은 1시간 반 정도 운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뭐 50% 정도라는 거죠. 근데 가격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타는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걸 가지고 로봇택시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요 자율주행 기술력이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테슬라가 킹 오브 킹이 되는 겁니다. 왕 중에 왕의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는 분위기를 봐서요. 자,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봐야 되지. 테슬라를 볼 때는 결국은 자율주행과 로봇과 그리고 로봇택시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믿고 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갖고 가지 않으면요 테슬라 장기 투자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이것도 또 중요한 소식이죠. 자, 4680 배터리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4680 생산이 매주 1000 플러스 이런 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사이버 트럭을 위해서 매주 이 1000개 이상의 이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양이 나오고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면요. 매주 1000대의 사이버 트럭을, 소위 말해서 매주 1000대를 생산하면 그 1000대의, 이 4680 배터리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매주 1000대 생산 분량에 들어갈 수 있는 4680 배터리 생산이 현재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달성됐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지난 4분기에 비해서는,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18에서 20% 정도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4680 배터리의 그런 그 생산량도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는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근데 배터리 수율을 95% 이렇게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려면 테슬라가 배터리를 지금 4680 없던 용의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꾸준하게 계속 올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가 하루아침에 뭐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경험이고 이게 내공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건 아닌데 거기다가 지금 LG가 또 공급한다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현재 이제 사이버 트럭 매주 1000대 생산 분량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죠. 자, 그 다음에 핑크빛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생산량을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보다는 항상 앞서서 더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2분기에 걸쳐서도 이 4680 배터리를 더 많이 생산해서 사이버 트럭 생산량을 더 앞지르게끔 나가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부속품이 더 많이 있어야지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있냐? 3, 4,
라인 있죠. 그죠? third or fourth 라인, 4개 라인 중에 세 번째까지도 이제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라인을 늘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인벤토리도요, 몇 주간에 앞서 가지고 인벤토리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보다 사이버 트럭이 여러분 뭐 만 대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배터리는요, 그것보다 한 12,000대, 15,000대 분량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둔다는 거죠. 그 인벤토리가 확보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Our goal we expect to do as a base supply cost and nickel based cell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쯤 되면은 니켈 베이스로 만들어진 배터리 공급 가격을 우리가 뛰어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4680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 결국 니켈 베이스의 이 배터리 가격, 공급자의 가격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가격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도 자체적으로 해서 계속 낮춰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적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주가는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20달러 간다, 80달러 간다, 또 옛날 타령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히려 또 올라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고요. 이게 투자예요. 항상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많이 올랐던 건요, 결국 머스크를 향한 비전이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어제 강력한 비전 제시죠. 그리고 머스크가 현재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로봇이나 그리고 4680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가시권에 오고 있다. 점점 더 이제 손에 잡힐 만큼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요, 전반적으로 투자들을 하여금 굉장히 더 고무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더 쌀 때 더 사자,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저가의 자동차 25,000달러짜리가 결국은 자율주행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25,000달러짜리도 결국은 이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생산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보여줬거든요. 머스크가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요, 자동차 쪽에서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빠르게 이 어떤 그 진보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슬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충분히 지금은 저가 매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비싸고 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테슬라 투자 그렇게 못해요. 머스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보라고요. 장기적으로요. 2030년까지는요, 그냥 나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주가가 어느새 막 껑충껑충 올라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과거에 제가 애플을 투자할 때 보면요, 여러분 애플이 폭락할 때도 여러 번 있었고요. 다 무너진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애플이 갖고 있는 그런 생태계와 애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장기로 굉장히 자산을 많이 관리하죠.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테슬라 투자할 때는요, 길게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더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요즘은요 굉장히 지금 그 바쁜 지금 시간이거든요. 저희 딸 얘기도 했고, 지금 학교도 이제 거의 이제 선택에 임박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정리인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흔들릴 때 아닙니다.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요, 결국 열매가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전교수였습니다.